한방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근손실 없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을까요? 오갑입니다. 안녕하세요. 불호촉촉우연 장원장, 청명부부 한의원 김기탁 선생님입니다. 오늘은 근손실 없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법 한방편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선생님, 한방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근손실 없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을까요? 네, 한방에서도 근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옛날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근육을 단련시키는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경락 얘기 들어보셨죠? 네네. 그 경락은 기운이 흐르는 길인데 그 기운 말고도 경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? 예, 들어봤습니다. 근육이 경락을 이루고 있다는 개념입니다. 근육도 기운을 따라서 같이 운행을 하고 유지를 한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여러 의서들을 살펴보면 경근을 발달시키는 여러 가지 운동법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 한방적인 약재라든지 음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 얘기를 제가 좀 드려볼까 합니다. 이게 굉장히 궁금한 점인데 보통 헬스 동호인들이 네네. 어떻게 하면 운동 후에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는지 예, 이런 예. 것들에 관심이 많은데 네.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혹시 운동을 하시다 보면 근육통 안 생기시는가요? 심하죠. 그럼 어떻게 대처하십니까? 찜질해주고 쉬어주고 네. 뭐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운동 후에 근육통에는 첫 번째 침이 좋은 것 같습니다. 근육통이 발생한 부위에 가볍게 침만 놓아도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. 그 침이라는 게 들어가서 상처를 내는 것 같아요. 상처를 내면 그 상처를 복구하는 여러 가지 기전들이 발생하면서 네네. 그냥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그 치료 기전보다 훨씬 속도가 배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. 그러면은 한약재를 이용을 한다면 네네.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지. 일단 접근을 할 때 많이 사용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근육통이 온 경우 이럴 때에는 이 근육의 염증을 조금 진정시킨다는 개념으로 가면 좋습니다. 그럴 때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작약이라고 하는 약재하고 모과라고 하는 약재입니다. 작약은 근육의 열도 좀 식히고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. 모과는 강직이 왔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면 목이 안 돌아간다든지 뻣뻣해졌을 때 그럴 때는 모과가 좋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흔히 겪고 있는 뻐근하다, 운동을 했더니 근육이 뻐근해졌을 때에는 작약이라는 약이 가장 좋습니다. 근데 혹시 집에 가족분들 중에 운동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? 있죠. 네. 예, 한 분 계시죠. 전혀 숨쉬기 말고 안 하시는 분들 있죠. 예, 한 분 계십니다. 저희 네네. 집에. 저희 집에는 2명이 있습니다. 근데 그런 분들 중에 혹시 늘 어디 뻐근하다, 아프다 하는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? 목이 그렇게 아프다고. 네네. 예. 그럼 이제 운동도 안 하는데 뻣뻣하다. 한방에서는 근육이 말라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쉽게 표현을 하면, 즉 당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런 근육통에 뭐를 쓰느냐? 대추를 씁니다. 대추는 위장에 달달한 영양분을 공급한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먹는 양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근육은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. 그러한 근육통에서는 달달한 음식, 대추를 그랬습니다. 또 그런 분들은 보면 늘 성격 좋다라는 얘기를 듣지만 때로는 감정 기복이 심하고 예민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싸우신 거 아니죠? 사모님과 싸우고 오신 거 아니에요? 네, 절대 그렇죠. 저희는 예. 그래서 이제 예. 그럴 때 대추를 쓰고 또 같이 쓰는 게 감초입니다. 감초도 네네. 대추랑 비슷한 효과. 똑같은 예. 그런 효과를 냅니다. 감초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네. 감초 같은 경우에는 약재상에서 개인적으로도 구매를 하실 수 있잖아요. 네. 근데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아무래도 진단을 받고 드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량 조절을 못 하시면은 감초에 의한 좀 부작용 같은 게 좀 있을 수 네, 있지 있습니다. 않습니까? 예, 있습니다. 치료를 목적으로 쓸 때 얼마나 쓰느냐? 많이 쓰면 하루 섭취량 4g 정도? 그 정도로 쓰는 거지 감초가 좋다고 해서 하루에 10g, 20g 그렇게 먹는 약이 아닙니다. 전문가에 의해서 용량을 조절을 잘 해야 된다라는 네네. 말씀을 제가 남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근육을 만드는데 기본 구성 요소는 우리가 이제 피라고 하죠. 네네. 혈과 정, 이게 근육을 근본적으로 만든다고 봅니다. 거기에 대표적인 약이 바로 사물탕입니다. 숙지왕, 구기자, 청궁, 작약 이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처방이 사물탕인데 근육을 만드는 기본 요소가 됩니다. 그리고 또 근육은 정으로도 형성이 됩니다. 대표적인 약재는 구기자, 육종용,
파극천, 토사자 등등 약재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.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. 여러분들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물론이죠. 예. 그때 저희 대표 선수들이 먹었다고 하는 그 약재 얘기가 그때 한동안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. 오가피입니다. 오가피는 근육을 만들고 하지만 그 약재 자체가 굉장히 순합니다. 소화력에도 큰 방해가 안 되고 그래서 오가피 자체를 오히려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. 오가피 같이 순하면서도 부작용이 적고 효과는 어느 정도 일정한 그리고 장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가정에서는 가장 무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. 근손실에 대한 한방적인 조건 어때요?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?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며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